안녕하세요. 위포트에서 NCS 모듈형 강의를 하고 있는 윤진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이 NCS 모듈형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을 공포감도 하나하나씩 지워가면서 쉽고 재밌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NCS 모듈형 강의를 하고 있는 윤진원이고요.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력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학생분들이 쉽게 강의를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 성적을 좋게 높은 성적을 받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재미있고 쉽게 그리고 점수가 나오는 강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될 내용이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막연한 부담감과 막연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이 NCS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단기간에 쉽고 빠르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CS라는 말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한글로 풀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뭐냐면 이 표준이라는 단어인데요. 표준은 항상 어떤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기준점이 있구나. 공부의 기준점이 있는 그런 시험이고 그 기준점을 누가 정했다? 국가가 무엇에 대해서 직무능력, 즉 우리가 뭐 일머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능력을 표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 라는 부분을 국가가 시험의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이 NCS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NCS의 개념들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능력들이 있겠죠. 자, 그 능력들을 국가가 이렇게 직무 능력이라고 표준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표준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입사한 뒤에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채용, 배치, 승진과 같은 인사의 부문에서도 폭넓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이 시험의 기대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NCS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NCS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10가지 영역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 10가지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10가지를 어느 세월에 공부를 하냐? 나는 지금 자격증이나 다른 거 준비할 것도 많은데 저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10가지 영역을 모두 시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업의 그 모집 공고를 보시면 어떤 영역을 선택해서 이 영역만 시험을 친다고 보통 표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학습하실 때는 내가 어디를 쓸지 아직 결정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을 학습하시되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겟팅을 해서 어떤 기업을 가겠다라는 것이 정해진다면 좀 더 깊고 좁게 타겟팅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가지 영역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아니다. 겁먹으실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4지, 5지 선다형입니다. 객관식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문제당 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소요됩니다. 뭐 빠르다면 빠르고 어떻게 보면 뭐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문제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대니까 너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압박을 받으시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전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어떤 그 기업의 모집 공고를 보시면 내가 직렬 어느 부문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전공을 법학을 보기도 하고요. 행정, 경영, 그리고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영역의 전공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공기업의
NCS라고 하면은 이 NCS 10가지 능력과 전공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CS라고 하는 이 직업 기초 능력의 10가지 영역이 뭐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인성을 측정하는 요소, 그리고 나머지 7개로 나눠집니다. 인성을 측정하는 3개의 요소는 직업윤리, 대인관계 능력, 자기개발 능력인데 시험과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인성을 우리가 뭐 공부해서 올린다 이런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겠고요. 자, 나머지 7개의 요소가 학습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직업기초능력 영역이 10개가 있는데 뭐 이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일머리라고 하는 것. 실제로 입사를 해서 이런 능력에 대한 점수가 높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세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영역은 총 5가지 이렇게 10가지로 구분이 될 거고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입니다. 어떤 영역을 내는지는 알았고 최근의 시험은 이 출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두셔야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자, 먼저 출제 경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듈형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피셋형이라는 부분,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피듈형이라고 하는 3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모듈형,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이 NCS는 모듈형이라고 합니다. 자, 모듈형이란 어떤 것일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기초능력 모듈 학습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텐데요. 이걸 바탕으로 출제되는데 이 유형은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무엇 이론과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부 학습 그리고 암기, 문제풀이 연습 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학습 전략, 이게 중요하겠네요. 모듈형의 학습 전략은요, 워크북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인공 홈페이지에 가서 워크북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운받아서 공부하겠다?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몇천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긴 쉽지 않고, 그래서 모두 암기하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저도 못하고요. 주요 개념 또는 빈출 출제 개념 위주로 학습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듈형에 대비한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죠? 뭐 나올지 알려주는 선생님이죠. 바로 이 강의가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보고 독학을 할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고 자주 출제되는 개념, 즉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을 추려서 공부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피셋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피셋형이라는 건 NCS하고는 좀 다른 시험입니다. 뭐냐면, 쌤, 다른 시험을 왜 NCS에서 얘기하나요? 이 피셋이라는 게 뭐냐면, 공직 적격성 평가라고 해서 최근 공적 부문의 채용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NCS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보냐면 5급 공무원, 그리고 7급 공무원, 뭐 기타 뭐 국회 8급,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민간 경력자, 7급 지역인자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셋이라는 시험에서 출제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얘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모듈형으로만 문제를 내는 공기업도 있지만 거기에 이 NCS와 약간 비슷한 맥락에 있는 피셋이라는 시험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피셋형으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셋형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정보가 있다면 분명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습 전략입니다. 자, 피셋형은 일반적으로 방대한 정보를 포함한 자료가 제시된다. 짧은 시간 동안 자료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려내야 하는 만큼 자료 분석 및 추론 능력이 필수적이다. NCS랑 이제 모듈형이랑 좀 차이는 뭐냐면, 모듈형은 엉덩이로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면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올라요. 근데 피셋형은 많이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가 엄청나게 주어지는데 한 문제 안에서요. 그럼 그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내가 좀 솎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풀이 팁이나 전략 등을 좀 알고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피셋형에 대한 부분도 우리 모듈형 강의 그리고 학습 문제에 소개가 돼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실 때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이름도 괴랄한 피들형입니다. 피들형이 뭘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좀 하셨을 텐데 합성어입니다. 피셋, 듀, 모듈형.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결합된 형태로 출제가 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얘는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모듈형과 피셋형을 함께 공부한다라는 것이 주된 학습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를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춤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게 요즘 NCS의 출제 경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모듈형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형 출제 형태는요, 기본이 산인공 모듈입니다. 산인공이 뭐라 그랬죠? 산업인력공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기초직업 영역 10가지 영역 아까 보여드렸고요. 학습 모듈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되는데 이런 단어가 있죠. 성취도 검사형. 이게 뭐냐 하면은 별도의 무엇?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죠? 자, 암기된 지식을 통해서 또는 상식을 활용하여 풀어야 함. 쌤, 저는 암기도 못하고 상식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강의 들으시면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효율적으로 암기를 시켜드릴 거고, 그리고 상식, 범위를 확장하면 뭐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막막한 일인데 필요한 상식은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강의에서 녹여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0에서 40%의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산인공 홈페이지 가시면 무료 자료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북 수천 페이지 되는 거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의나 저희 교재를 활용해 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좀 달라진 경향이 뭐냐면 응용 모듈이라고 하는 산인공 모듈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출제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산인공 모듈은 그 워크북에 나온 거를 그대로 이제 문제로 만듭니다. 근데 산업인력공단 워크북의 이론 개념에서 확장 및 파생됐다. 우리 뭐 응용 문제, 심화 문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암기가 기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암기를 기반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해결할 수 있는 좀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들도 최근에는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응용 모듈과 관련된 문제들이 추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얘는 모듈형과 피셋형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나 기업마다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듈형 피셋형 다 낸다. 그러면 이거 합치면 뭐라 그랬어요? 합치면 피듈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공기업이 딱 모듈형만 봐, 피셋형만 봐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지만 보통 하나만 준비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준비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모듈형도 공부해야 되고요. 피셋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좀 균형감 있게 함께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모듈형의 출제 경향, 최근의 출제 경향을 보시면요. 주요 공기업이 아닌 전력 그룹사에서 주로 출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주요 공기업에서 모듈형 출제 비중이 좀 낮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셋형으로 많이 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하이브리드형으로 모듈형도 꼭 보셔야 되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기업의 경우 기초직업능력평가, NCS 10가지 영역 중에 일부 영역, 그리고 전공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에 대한 준비도 치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있죠? 우리가 지방에 있는 공기업들은 모듈형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당연히 모듈형을 준비하셔야겠지만 지방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더 열심히 모듈형 공부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제 대행사별 채택 공기업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NCS 시험이 출제 대행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이제 출제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출제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 회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
OT에 넣긴 넣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 모두 다 드릴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공기업이 올해 어떤 뭐 예를 들어 잉크루트에서 출제를 했다. 그럼 내년에 그거 유지될까요? 이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행사에 어떤 스타일을 맞춰서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방법이고요. 좀 일반적으로 범용성 있게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출제 대행사별 채택 공기업 현황은 한번 참고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듈형. 이제 우리 모듈형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모듈형에 나오는 10가지 능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히 이 OT 강의가 끝나고 한번 텍스트를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 영역에 가깝다. 여러분들이 초중고 시절에 학습했던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국어를 보셨을 거고요. 결국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얘는요 모듈형에만 출제되는 그런 경우에는 문서 작성법, 문서 작성의 원칙, 작성한 문서의 수정, 적극적 경청, 경청의 방해 요인, 공감적 이해 이런 핵심 이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제가 그 능력 가면은 이런 영역들이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걸 확실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나오는구나. 뭐 주로 문서에 관한 이야기 물어보겠구나. 그리고 사자성어, 맞춤법, 속담, 띄어쓰기, 어휘 문제 이런 것도 요즘 기본적으로 나오는 추세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플러스 알파 이론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거 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법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최근에는 PD율형이나 모듈형을 응용한 응용 모듈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습 문제 풀이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맞춤법, 사자성어, 속담, 어휘 문제는 빈출되는 것 위주로 암기가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역은 아무래도 텍스트를 읽어야 되니까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건지를 고민하는 학습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문제를 보시면 보기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 일단 텍스트를 읽으셔야 돼요. 자, 텍스트를 빠르게 읽고 거기서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서 체크를 하는 방식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연습,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 능력이죠. 수리 능력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능력도 거의 모든 그 공기업에서 다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리 능력도 반드시 봅니다. 자, 그래서 수리 능력은 산인공에서 제공하는 워크북의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모듈형보다는 농도, 면적, 부피, 거리, 시간, 속력, 경우의 수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학교 나오셨으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뭐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모르는 내용은 없는데 문제를 풀이하는 어떤 팁이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도표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도표가 뭐냐면 그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좀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 대비 학습법입니다. 일단은 공식을 활용해서 사칙연산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칙연산은 어렵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건가 강의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공식은 암기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계산보다는 어림수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이제 대충 계산한다가 되겠지만 좋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선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에 맞춰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전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 걸리는 유형에 풀이 시간을 더 많이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역을 내가 다음 턴에 풀 건지 아니면 지금 시간을 소모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원칙을 세워두셔야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리 능력의 문제인데요. 뭐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은 없죠. 뭐 제곱을 한다거나 곱하기를 한다거나.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가 지금 뭐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1분 안에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선지를 보세요. 선지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5로 다 끝나죠. 그리고 앞에가 1000은 다 똑같죠. 뭐만 달라요? 100의 자리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시되 정확한 계산보다는 100의 자리가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실제로 문제를 제한 시간 안에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역으로 갈게요. 자,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은 아까 제가 피셋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셋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피셋과 관련된 영역에서 이제 그 영역을 우리가 상황 판단 영역이라고 하는데 쌤, 그러면 피셋의 상황 판단 영역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만약 NCS가 좀 빡센 공기업을 준비하신다. 그럼 보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 정도 보고 모듈형이다 라고 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만 풀어 보셔도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모듈형과 피셋형이 함께 출제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피셋과 굉장히 유사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PD형에 근거한 학습법이 필요하겠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논리적 사고라는 개념이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논리적 사고에 A에 들어가는 요소.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개념 이해 그리고 암기가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능력이요. 자기계발 능력입니다. 자기계발 능력은 거의 모듈형 원툴입니다. 그래서 모듈형 공부하실 때는 자기계발 능력에서 좀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어떤 영역이 출제되는지는 이렇게 쭉 핵심 이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림이나 표를 활용해서 하나의 자료에 2개 이상의 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세트형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주요 영역은 아니지만 워크북을 이론을 기반으로 출제되고 그리고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역은 핵심 이론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 반복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문제 한번 보죠. 자기정보 부족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자기정보 부족이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자기계발 계획 수립 시 장애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 내용 사례를 읽어가면서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 하나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다음 자원관리 능력인데요. 자원관리 능력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요, 피셋 유사한 형태로 나오고 마찬가지 상황 판단 영역이라는 영역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문제 해결 능력과 거의 동일한 학습 형태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효과적인 자원관리의 내용이에요. 자, 효과적인 자원관리의 내용인데 뭐 시간관리, 비용관리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내용과 사례를 읽고 정답이 되는 하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능력.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성과 관련된 몇 가지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은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워크북 관련 이론 잘 학습해 주시고 많은 문제 풀어주시면 충분한 영역이고요. 문제 확인만 하겠습니다. 갈등의 유형에 따라 과업 갈등과 관계 갈등에 해당하는 각각 가라를 바르게 짝지어라. 그러면 갈등에서는 과업 갈등과 관계 갈등에 대한 지문 설명이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거나 이제 교재를 활용하시면서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 텍스트 읽는 시간을 삭제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히 학습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능력인데요. 얘는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정보 능력 이외에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기술 능력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정보 능력은 산인공에서 제공하는 워크북 이론을 활용하는 모듈형과 함께 최신 IT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저 한글 다룰 줄 모르는데요. 저 PPT 할 줄 모르는데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특히 엑셀을 할 줄 모르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업 들어가시면 엑셀 못하면 거의 뭐 이거는 말을 못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공부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한 학습법 한번 볼게요. 특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 함수, 제품 코드,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해도가 낮으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체감 난도가 높아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내용은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IT 시사 자료, 뭐 상식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기술 이해도를 좀 높이시는 게 효과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적시성, 독점성, 뭐 이런 얘기 뭐 알려면 알 수 있겠지만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좀 암기하거나 이해를 좀 하시고 계셔야 문제 풀기가 수월할 겁니다. 기술 능력이죠. 정보 능력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뭐냐면 최근 기술과 관련된 소재를 다룬 제시글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보 능력과 함께 기술 능력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문제가 굉장히 재밌고 쉬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볼게요. 벤치마킹.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요? 막연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이 무엇이다라는 걸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엄청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이해 능력인데요. 얘도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분들은 전공 과목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주로 얘는 뭐와 관련되냐 하면은 경영학과 관련이 된 이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행정학과 관련된 이론들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경영학과 행정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조직을 관리하는 건데 어떤 관리? 민간 기업을 관리하는 거냐 아니면 공적 부문을 관리하는 거냐 이렇게 그냥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조직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워크북의 이론에 대해 묻거나 워크북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조직, 경영 등 관련한 개념을 이해하고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요령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경영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공부하기 수월하실 텐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경영학이 아니에요. 행정학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주 출제되는 개념만 잘 정리하셔도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습법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얘는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문제 한번 볼게요. 조직화의 원칙 중 이런 거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직화의 원칙이 뭔지 경영학 혹은 조직학과 관련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문제를 좀 풀 수 있겠고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거의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화, 전문화, 조정, 감독관계, 권한이양 이 원칙이 뭔지를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의를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능력입니다. 직업윤리인데요. 얘도 인성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간단한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시면서 공부하면 문제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볼게요. 다음 글에서 밑줄 친 기억니은에게 부족한 직업윤리 덕목이다. 김사장 박대리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창의성, 준법성, 성실성, 정식성. 뭐 공부를 안 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어떤 개념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빨리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우리 강의 교재에 있는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이렇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상세하고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가장 베스트 이제 많이 묻는 질문 3개만 좀 추려봤거든요. 첫 번째, 각 능력의 교수자 매뉴얼, 학습자 워크북에 나오는 기본 개념과 이론까지 모두 외워야 하는가? 이거 어디 나오는 거냐면 산인공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몇천 페이지가 된다고요. 제가 외울 수 있다 그랬나요? 못 외운다 그랬나요? 불가능입니다. 못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기준으로? 빈출, 출제, 포인트를 개념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암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그 중요도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거 제가 결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모두 외워야 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이요. ACS 기초능력평가의 내용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시사상식 등의 배경 지식이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수월하거든요. 하지만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뭔가 배경 지식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다 아는 내용이라면 공부 기간도 짧아지겠고 시험을 봤을 때 체감 난이도도 낮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배경 지식은 어떻게 쌓아가면 됩니까?
문제풀이와 관련해서 쌓아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보려고 하는 시험, 적어도 이 NCS라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NCS를 표현할 때 이런 시험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범위가 매우 넓은 무슨 시험과 유사할까요? 운전면허 시험과 유사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시험 볼 때 뭐 나와요? 빨간불일 때 건너야 되니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니 공부 안 해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빨간불, 파란불과 관련해서 뭐 주황불이 뜨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렇게 나오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을 좀 개념을 통해서 학습하고 그 학습의 수준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운전면허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 시험을 범위를 한 몇 배 더 키운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 운전면허 시험 나 잘 봤는데 NCS 할만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좀 범위가 넓은 운전면허 시험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당연히 뭐 시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교재,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위포트의 교재는 정말 시험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교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정말 10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강의도 제가 매우 쉽고 자세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문제를 푸는 것이 좋지만 양질의 문제를 푸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위포트의 교재와 강의와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실전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듈형에 대한 어떤 궁금증 한번 해소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때요? 처음에 이 OT를 들을 때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저와 함께 재미있는 NCS 모듈형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시죠.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